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 유니티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유니티를 제가 다뤄본 지 꽤 오래됐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그 상반된 의견의 글을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팔아라. 이거 망했다. 라고 이제 하는 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거 강력 매수다. 팔긴 왜 파냐? 사라!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의 제목은요. 일단 부정적인 글이죠. 뭐냐, 유니티 소프트웨어 캐시 해머리징,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현금을 계속 흘리는 겁니다. 이게 영원할 수도 없다. 언젠간 이 돈이 바닥난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2022년도가 굉장히 이제 강한 트렌드를 보인 해였다. 어떤 트렌드냐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강력한 트렌드를 보였다. 특히 하이 그로스 로우 프로핏, 그러니까 우리 성장주 있죠. 돈은 못 버는데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금리가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회사들의 미래의 그런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측정을 굉장히 높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추정치들이 쭉쭉 이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도 같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그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싸고 편하게 돈을,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의 전망이 안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주들. 자, 그래서 2010년은 굉장히 이런 기술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황금 시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돈을 굉장히 구해서 투자를 하기가 쉬웠으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ARKK라고 이제 하는 그런 ETF의 주가가 한 고점에서 75%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유니티가 지금 굉장히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 기술주의 대공황에 들어가는 하나가 유니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RKK와 유니티의 이제 차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니티의 공매도율이 지금 13.5%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이 주가가 내려갈 것에 베팅을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니티의 가장 큰 지금 리스크는 뭐다? 지금 이 게이밍 마켓이 오버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다. 너도 나도 게임을 만든다. 너무 경쟁이 심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과거 10년 동안 게이밍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오면서 이런 게임 엔진 만드는 그런 게임 엔진을 공급하고 게임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이 심해졌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타티스타에서 이제 2023년도에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자, 2004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제 게임, 릴리즈드 된 게임, 그러니까 공개된 게임의 수를 봤더니, 한 2004년부터 한 2020년까지 게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더라.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경쟁이 심화됐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임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게임 엔진을 배급하는 예를 들어 언리얼이라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니티 이런 기업들의 마진, 수익률이 점점점 떨어지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 게임이 지금 프리 투 플레이예요. 무료 게임으로 풀렸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할 때 이렇게 무료 게임으로 이제 출시를 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게임 업계의 트렌드를 이 유니티의 리더들이 약간 조금 이제 알아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유니티의 리더들이 어디에다가 그럼 집중을 했냐? 이 시프트 포커스죠. 이 포커스를 바꿨다. 어디에? 지금 어드버타이징 스페이스에 바꿨다.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거로 유료 게임을 하게 되면 지금 트렌드가 무료 게임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 유니티 우리가 게임 유료로 만들면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도 무료로 하자. 대신에 무료로 하는 대신에 거기에다가 광고를 한번 달아보자라고 유니티의 그런 임원진, 경영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온소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다. 이제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온소스에다가 이제 인수를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온소스를 인수를 한 것이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게임으로 직접적인 수익은 보지 못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게임 개발자들에게 광고를 달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런 전략을 수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경제가 좀 그런 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순환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니티의 성장을 단기간, 그러니까 커밍 이어, 그러니까 한 뭐 길게는 아니고 한 좀 뭐 숄텀 단기간 동안 유니티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니티가 지금 또 조금 더 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게 야기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 엔진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외적인 것, 그러니까 광고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개를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유니티의 지금 주가가 오버밸류드인데 굉장히 높다. 근데 극도로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자, 유니티의 그로스 마진과 오퍼레이팅 마진이 지금 이 회사가 공개된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을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을 보시면 이게 오퍼레이팅 마진인데 이 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결국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진이 또 줄어들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지금 캐시번이 지금 너무 심하다. 현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림 넷 로스를 매 분기마다 기록하고 있다. 극도로 높은 순손실을 분기마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신호냐. 결국 지금 유니티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어쩌면 지금 이것이 회사를 지금 파산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유니티의 인컴과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의 차트를 한번 보자. 이 두 차트 사이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 불일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1.72달러는 지금 이제 돈을 끌어온 거죠. 어디선가 빌려온 것이고, 요 두 개를 볼게요. 요 파랑색과 초록색을 보겠습니다. 야, 요 파랑색은 뭐냐? 유니티의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초록색은 뭐다? 넷 인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있죠. 요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다? 여기 보시면요. 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게 뭐냐? 바로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회사의 시총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은 뭐다? 지금 이 회사의 경영진들, 직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 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퍼포먼스 스탁 유닛이라고 해갖고 PSU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에 restricted 유닛이 있고요. 유닛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퍼포먼스, 실적에 따라서 주식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링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어디다가 옮기냐? 직원들의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유니티의 주식 보상 제도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니티의 결국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유니티가 지금 주식 보상 제도로 만약에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한다면 주식이 희석돼서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에드가에 들어가서 유니티의 주식 보상 제도를 잠깐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프록시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 프록시가 이제 뭐 애뉴얼 미팅도 올라오고 약간 좀 굉장히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주들에게 뭔가 좀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20일 날 올라왔던 이 자료를 좀 봤어요. 일단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지금 유니티의 임원진들의 일단 베이스 샐러리가 나옵니다. 월급이겠죠. 연봉이겠죠. 한 38만 달러를 받고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뭐 CEO니까 그다음에 뭐 임원진들이니까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RSU 나오죠.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Restricted Stock Unit이다. 이거 지금 이게 바로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에요. 주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 보상제도 말고 또 뭐가 있다? 지금 스탁 옵션도 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는 이 RSU 주식 보상제도로 주고요. 또 나머지 50%는 이 스탁 옵션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스탁 옵션으로 지금 준 주식 수는 한 요 정도 되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거는 좀 안심을 해도 됩니다. 우리 주주들은. 왜냐면 이 스탁 옵션을 이제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요. 102.8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102달러 위로 올라가야 이 임원진들이 이 스탁 옵션을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 102달러보다 터무니없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진들이 이 스탁 옵션을 행사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으로 가는 요만큼의 주식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자, 볼게요. 지금 2021년도 3월 달에 이 RSU를 주기로 했대요. 주식 보상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냐? 2022년 11월에 30% 주고요. 2023년도 11월에 30% 주고 나머지를 2024년도 11월에 40%를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지금 사실 이 RSU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유니티를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막 30달러 갔다 40달러 갔다 어떤 이런 조건들을 달성했을 때 이 주는 게 사실 이 PSU라는 게 있어요. 퍼포먼스 스탁 유닛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RSU가 왜 문제냐면 이거는 이 임직원들이 그냥 이 회사를 나가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존버만 해도 그냥 계속 버티기만 해도요. 그냥 주식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소파이는요. 임원진들이 어떤 성과를 달성을 해야 주식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경영진들, 임원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유니티는 그냥 경영진들이 회사에서 버팅기기만 하면 주식을 가져갈 수 있더라.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문제다. 라는 거 여러분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뭐 주식 보상 제도의 이런 유니티의 이런 특징이 유니티의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스탁 옵션으로 주어진 거, 그다음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으로 주어진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스탁 옵션은 사실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거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한 $100 위에요. 그러니까 $100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건 약간 좀 걱정거리가 되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낮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버팅기면서 받은 이 임원진들이 받은 주식 수가 2021년도에만 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또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가 지금 문제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주식 보상 제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RSU와 PSU 주식 보상 제도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링크 달아드린데 가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다시 한번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 말고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가진 현금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전적으로 외부의 외부의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빌리언 달러의 현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회사가 분기마다 쓰는 돈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18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또 언젠가는 또 자금을 또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바텀라인 결론인데, 자, 유니티가 굉장히 큰 그런 게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게임 엔진이 있죠. 이 게임 엔진을 쓰는 그런 가격을 올리던가 아니면 이거 지금 아이언 소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광고 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니티가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로 지금 빨리 사업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보던가 둘 중에 하나다. 안 그러면 지금 유니티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RSU와 그럼 RSU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제 요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유니티의 주식을 팔아라, 스트롱 셀을 의견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반대 의견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같은 유니티를 보는데, 야, 이거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노이즈다. 이거 노이즈다. 그러니까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세할 거야, 잘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떤 이유냐? 자,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벌써 17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AR과 VR이 앞으로 굉장히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릴 것이다. 특히 이제 이 AR과 VR이 지금 게이밍의 주 트렌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을 때 2020년도에 지금 이 AR, VR의 시장 가치가 뭐 한 18.8빌리언인가 다 18.8빌리언이다라고 측정을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2030년까지 예상을 했을 때 심지어 연평균 지금 성장률이 매년 48.3%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R, VR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 AR, VR 시장이 게이밍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교육, 헬스케어, 리테일, 밀리터리, 뭐 건축, 뭐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얼 트레이닝,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AR, VR이 쓰일 건데, 여기서 지금 AR, VR 얘기 왜 합니까? 결국 AR, VR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이 유니티의 엔진, 게임 엔진이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유니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게이밍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유니티가 지금 이런 그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유니티가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성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니티의 지금 비즈니스가 그 게임 외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유니티의 솔루션이 세 가지가 있죠. 크리에이트 솔루션과 오퍼레이트 솔루션, 뭐 유니티 에즈 광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게임을 만들고 뭐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쪽 게임 말고 뭐 이제 교육, 뭐 무슨 인더스트리얼 이런 쪽으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니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유니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요 정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로 유니티가 지금 최근에 1월 17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another 200 cut, 200명을 더 잘랐다라는 거죠. 지금 저번에 유니티가 284명의 직원들을 잘랐는데 이번에 지금 225명을 더 잘랐다. 아니다. 225명을 6월 달에 잘랐는데 이번에 284명을 더 잘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아마 지금 유니티도 지금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자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드버타이징 마켓에서 돈이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뭐랄까요,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온 소스를 우리가 인수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이 돈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직원들을 조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이 언제 나오냐?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2월 22일 날 유니티의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유니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할 텐데, 요거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유니티를 좋게 보는 의견, 안 좋게 보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을 좀 받고, 최근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고, 궁금하시거나 제가 좀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21분이나 됐네요. 안녕히 계십시오.